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지난 영상은 마블 코믹스의 셀레스티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가올 영화 이터널스에 등장할 셀레스티얼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MCU에서 셀레스티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셀레스티얼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과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MCU 셀레스티얼은 영화 이터널스 전에 이미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주로 우주와 관련된 영화들에서 등장했습니다. 토르 다크월드의 쿠키 영상에서 콜렉터가 있던 노웨어가 현재까지는 설정상 셀레스티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토르 다크월드의 쿠키 영상이 MCU 셀레스티얼의 데뷔작입니다. 아스가르드의 시프와 볼스테그가 밀사처럼 콜렉터에게 리얼리티 스톤을 몰래 맡기는 중요한 사건이 노웨어라는 설정상 잘려나간 셀레스티얼 머리에서 이뤄졌었는데요. 나중에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엑스타르라는 원작의 강력한 셀레스티얼의 이름이 노웨어에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이스터에그로서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 관전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겠죠. MCU 노웨어가 어떤 과정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원작처럼 너리 셀레스티얼을 죽이기라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에 걸맞는 상상 초월할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이 점들을 MCU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쩌면 노웨어 역시 에고처럼 머리만 있는 상태로 태어났으나 끝내 죽고 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고도 따지고 보면은 머리만 달린 셀레스티얼이었으니까요. 셀레스티얼에 대한 본격적인 설정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MCU 설정상 셀레스티얼은 수백만 년 전의 존재들이며 인피니티 스톤을 자유자재로 쓸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는 콜렉터가 보여준 에손 더 서처라는 셀레스티얼이 파워스톤으로 어느 한 행성의 생태계를 박살내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MCU 셀레스티얼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관전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왜 에손이 파워스톤을 써서 한 행성을 초토화시킨 것인지, 즉 MCU 셀레스티얼도 원작처럼 심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고, 심판할 때 꼭 파워스톤이나 인피니티 스톤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다음 질문은 파워스톤이 어떻게 에손의 손에 들어갔는지, 에손이 왜 파워스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혹은 안 하게 된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셀레스티얼과 인피니티 스톤의 관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들도 훗날 MCU에서 설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듯한데요. 또한 특히 파워스톤의 경우 콜렉터가 보여준 영상에서는 와처와 유사해 보이는 존재들이 파워스톤을 다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이름 없는 우주적 존재들이 현재로서는 와처와 구분되지만 와처와 은근히 유사한 외형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와처 종족의 초기 모습이거나 와처의 일부 극단적인 분파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셀레스티얼 에손으로부터 파워스톤을 훔쳐서 자기들이 사용하려다가 자기들이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워스톤이 셀레스티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훗날 오브에 보관된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셀레스티얼이 우주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아주 활발하게 실천을 한다면 와처는 우주의 역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저 묵묵하게 관조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셀레스티얼과 와처의 관계는 서로 좋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원작에서도 셀레스티얼과 와처가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죠.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스스로를 최후의 셀레스티얼이라고 칭한 에고는 수백만 년 전에 홀로 태어났고 자신의 분자 조작 능력을 터득한 뒤에 자신 주변에 행성을 하나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형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행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주 곳곳의 행성에 자신의 씨앗을 뿌려서 자신을 우주로 확장시키고 우주를 자신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에고의 이 확장 정책에는 그러나 다른 셀레스티얼의 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형 아바타로 우주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생물학적인 자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에 따르면 살아있는 최후의 셀레스티얼이었으니까요. 그들 중 한 명은 자신과 같은 힘을 셀레스티얼의 힘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확장 계획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라바저스 욘두 우돈타를 고용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모두 납치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다 힘이 없으면 모두 죽여서 자신의 행성 안에 매장을 했었죠. 그러다 파워스톤을 만지고도 살아남은 지구인 스타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스타로드를 찾아서 속이고 유혹해서 자신의 확장 계획에 배터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스타로드의 저항 때문에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에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팬들은 나는 최후의 셀레스티얼이다 라는 발언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단순히 과거 플래시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터널스 에고 편에서 셀레스티얼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작중에서 에고가 거짓말쟁이처럼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레스티얼과 에고가 완전히 외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가 정말 셀레스티얼인지 한 번쯤 의심이 되는 것이죠. 원작에서 에고가 셀레스티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에고는 정말 셀레스티얼일까요? 어쩌면 이터널스 이후의 작품에서 에고가 셀레스티얼이 아니라고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셀레스티얼이 특별하게 만든 어떤 실험이었다던가 혹은 원작의 셀레스티얼 마돈나의 스타차일드 출산 같은 특수한 사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 두고 봐야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에고가 최후의 셀레스티얼이었다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그가 최후의 셀레스티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셀레스티얼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원작처럼 비욘도즈나 로고스가 대학살을 벌인 것인지 아니면 그에 걸맞는 사건이 MCU에 따로 있었던 것인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후 셀레스티얼의 등장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있었습니다. 콜렉터가 있는 노웨어에 타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찾아오면서 셀레스티얼은 이번에도 간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노웨어를 초토화시켰고 콜렉터도 죽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노웨어는 과연 멀쩡할까요? 혹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불에만 타고 여전히 깃틀은 남아있어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여기에서 콜렉터와 형제관계인 그랜드마스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카르의 몰락한 독재자 그랜드마스터가 콜렉터가 사라진 노웨어로 돌아가서 다시 노웨어의 새를 마련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질 수 있겠죠. 만약 셀레스티얼이 아직도 있다면, 즉 에고가 최후의 셀레스티얼이 아니라면 타노스의 핑거 스냅이 셀레스티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다면 헐크의 핑거 스냅으로도 그 셀레스티얼들이 다시 분립이 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왓이프 에피소드에서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울트론이 에고를 죽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에고가 정말로 셀레스티얼이라면 셀레스티얼도 인피니티 건틀렛의 핑거 스냅과 분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겠죠. 물론 원작에서도 인피니티 건틀렛의 힘으로 셀레스티얼은 제압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화 이터널스의 이머전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이터널스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7000년 전 셀레스티얼의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터널스는 오직 데비안츠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개입을 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않던 이터널들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분립의 여파로 세상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됩니다. 핑거스냅 당한 생명 절반이 돌아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머전스라는 알 수 없는 현상, 존재에게도 충분한 에너지가 전해졌고 이터널스는 세상을 구할 시간이 단 7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이터널스는 이머전스라는 현상 혹은 존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데비안츠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이 이머전스가 무엇인지는 원작에도 없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분립처럼 MCU만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머전스는 어쩌면 전멸한 셀레스티얼들이 부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에고는 자신을 최후의 셀레스티얼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죠. 분립으로 셀레스티얼들이 부활한 것이라면 셀레스티얼들이 전멸당한 것이 타노스의 핑거 스냅 때문일 것이니 아마도 분립 그 자체에 의해서 셀레스티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분립에 의해서 어떤 무언가가 작동이 되었고 그래서 오래전에 죽었던 셀레스티얼들이 모두 부활하는 이머전스가 일어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립 그 자체가 셀레스티얼들을 부활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타노스의 핑거 스냅 때문에 셀레스티얼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치고 그냥 셀레스티얼들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분립 때문에 셀레스티얼들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셀레스티얼이 다 멸종된 것이 아니라 우주를 떠났거나 혹은 더 위대한 존재에 의해 추방되었는데 두 번의 인피니티 건틀렛 사용이 그들의 등장, 이머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이머전스가 데비안츠의 봉인 해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데비안츠가 지구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가 예고편에서처럼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 인피니티 건틀렛의 두 번 사용됨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지구에서 인피니티 건틀렛이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는 특이점 때문에 기인되는 갑작스러운 현실 붕괴나 우주적인 파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지구가 예정에 없이 파멸이 다가오기 때문에 셀레스티얼이나 데비안츠가 급히 다시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터널스가 7일 동안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좀 더 원작과 가깝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 어벤져스 연재에 추가된 설정, 40억 년 전 원시 지구의 프로제니터라는 셀레스티얼이 코드에 감염된 상태로 지구에 추락했고, 그렇게 지구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래서 지구에 더 많은 초월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의 반영으로 프로제니터의 시체가 지구에 있었는데 두 번의 인피니티 스톤 사용으로 프로제니터가 부활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머전스가 설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작가 키에론 길런이 연재 중인 최근의 이터널스에선 이터널스의 부활 장치가 파괴되었는데요. 파스토스가 이터널스가 부활할 때마다 무고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활 장치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이터널스의 인공지능인 머신이 지구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 장치도 지구에 연결되어 있는데, 부활 장치가 파괴되면서 지구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7일 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가 초토화되거나 최소한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MCU에 적절히 반영되어서 나온 것이 이머전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의 인피니티 건틀렛 사용이 이터널스의 어떤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7일 뒤에 지구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것이며 이터널스가 인류를 구할 시간이 그래서 7일만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MCU가 페이지 4로 돌아선 요즘 셀레스티얼은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터널스 예고편에서 셀레스티얼이 원작처럼 데비안츠와 이터널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원작의 방대한 설정이 이터널스 한 편에서 다 설명되기는 어렵겠지만 속편과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MCU 셀레스티얼에는 원작처럼 퍼스트 호스트, 세컨드 호스트, 서드 호스트, 포스 호스트 같은 개념이 없다, 혹은 셀레스티얼은 이미 퍼스트 호스트만 하고 그 뒤에 전멸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MCU는 셀레스티얼 없이 그동안 잘 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미래의 속편이나 다른 영화들에서 셀레스티얼 포스 호스트가 지구를 심판하려 하고 또 히어로들이 이에 맞서 싸우는 멋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영화가 또 있는데요. 바로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입니다. 1차 쿠키 영상에서 이 영화는 헐크, 캡틴 마블 웡이라는 기존의 인기 배우들을 출연시키면서 외노의 무기 텔링즈가 수상한 기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링즈가 향후 페이지 4, 5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데요. 텔링즈가 어느 외계 문명에서 쉽게 보이는 기술도 아니고 마법사들도 모르고 과학적으로도 아주 오래되었는데다가 우주 저 멀리에서 신호가 오고 있다는 점에서 텔링즈는 셀레스티얼이나 이터널스와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둘과 무관한 다른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정말 텔링즈가 셀레스티얼이나 이터널스와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구의 이터널스가 10명이니 10개의 반지가 이터널스 각각 10명의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터널스가 외노에게 반지를 주었거나 빼앗겼다는 것인데 이 두 장면 모두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이터널스가 외노에게 반지를 준 것이라면 이터널이 농사 짓는 법을 원시 인류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중요한 무기를 공유하는 건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공유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노에게 속아서 준 거라 해도 결국은 외노와 싸워서 지금쯤이면 되찾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외노가 텔링즈로 역사에서 해온 것을 이터널스도 알긴 알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애초에 이터널스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말고 데비안츠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해결하라고 했죠. 어쩌면 외노가 이들로부터 텔링즈를 빼앗으면서 어떤 무언가를 했고 그래서 이터널스가 그동안 복인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지구의 중요한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으며 때마침 데비안츠도 지구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터널스도 그동안 그냥
지구를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제3의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외누와 이터널스의 관계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누가 MCU의 아포칼립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엑스맨의 악당인 아포칼립스는 고대 이집트 출신 뮤턴트 엔사바눌로 셀레스티얼의 우주선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에손으로부터 지구의 아포칼립스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받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작에서 셀레스티얼들은 엑스터미네이터즈 실험이 실패한 후 라이프시드와 데스시드를 만들었습니다. 셀레스티얼은 생명을 진화시키고 그 문화, 문명이 발전하도록 자극과 위험을 주는 요인, 아포칼립스라는 개체를 그 실험 권역에 마련하기로 했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엔사바눌이 아포칼립스가 된 것이며 엔사바눌 이전에도 아포칼립스 역할은 있었다는 설정이죠. 이를 바탕으로 MCU에서 셀레스티얼이 외누를 선택해서 그에게 헬링주를 주고 그가 지구의 원작의 아포칼립스 설정처럼 갈등을 일으키도록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진화 실험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혹은 원작의 만다린처럼 셀레스티얼이 무슨 이유에선지 두고 간 우주선에서 외누가 발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셀레스티얼이 원작에서 엑스맨, 즉 뮤턴트 혹은 호모 슈퍼리어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만큼 MCU에서도 호모 슈퍼리어, 뮤턴트가 셀레스티얼과 관련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페이지 4 이후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이제 엑스맨이 나올 것이 기정사실인데요. 셀레스티얼의 등장이 뮤턴트를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인피니티 건틀렛이 2번 사용된 장소라는 특이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스칼렛 위치가 무언가를 한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뮤턴트를 등장시킬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처럼 MCU 셀레스티얼은 작중의 셀레스티얼이 인류에게 그랬듯이 많은 궁금증과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본격적으로 풀릴 이터널스에서 셀레스티얼이 어떻게 설명될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어떨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